마지막으로 재단에 올렸던 옷은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합니다. 이로써 삼재풀이는 끝나며 3일간은 술자리나 유흥점에 가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의식입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온세. 지난 방송에서 삼재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방송은 삼재 시리즈의 3편으로 삼재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이번 방송에서는 삼재를 물리칠 수 있는 삼재풀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삼재와 관련된 많은 방송을 보면 삼재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키우면서 결국 삼재풀이를 하거나 부적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저는 저마다의 사정이나 효능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간과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굿도 하고 부적도 많이 사서 집에도 붙이고 직장에도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겠지만 사실 그게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무속신앙에서 사용되는 가장 정형화된 삼재풀이 방법과 그 이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무속인들이 자신만의 비법이라고 하면서 삼재풀이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구전도 되고 실제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만큼 효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삼재풀이를 하면 좋은 날짜를 택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명이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기원하는 미라클온세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하며 대박 재물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여러분의 사연과 행운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기적같은 행운이 함께하고 간절한 소망들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애군을 막아주는 풍수 제품이 영상 왼쪽 아래에 있으니 복채라 생각하시고 시청 중에 바로바로 확인해 보세요. 1편에서 삼재에 대해 많이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에서는 삼재를 대삼재, 소삼재로 나누기도 합니다. 소삼재는 말 그대로 작은 재앙을 뜻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도액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난 사고 같은 것이죠. 둘째는 질병재입니다. 병이 찾아와서 고생하는 걸 말합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큰 병까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근재라고 합니다. 먹을 게 부족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요즘으로 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삼재를 볼까요? 이건 주로 자연과 관련이 있는 재앙입니다. 먼저 수재가 있습니다. 홍수나 침수, 가뭄 같은 걸 말합니다. 다음으로 화재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반대로 불이 없어서 추위에 시달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풍재가 있습니다. 이건 바람과 관련된 재앙으로 태풍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또한 삼재팔란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불가에서는 수행자들이 겪을 수 있는 8가지 고난을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는 지옥, 축생, 아기 같은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요즘 시대에 맞춰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왕난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같은 겁니다. 둘째는 정난입니다. 이건 도둑이나 강도를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엔 사이버 범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셋째로 환난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데 실화든 방화든 불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순환입니다. 홍수나 태풍 같은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피해가 늘어나고 있죠. 다섯째, 병나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병부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여섯째로 인난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 같은 것들이죠. 일곱째, 비인난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악몽을 꾸거나 환각, 환청을 겪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충난이 있습니다. 독충에게 물리거나 쏘이는 사고를 말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각종 안전사고로 볼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무조건 피해갈 수도 없는 데다가 삼재 기간에는 3년 동안이나 애군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삼재가 겹치면 참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더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다거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이 흔들리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삼재를 무시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그저 미신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볼 때 삼재란 결국 우리 주변 환경과 우리 삶의 흐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재를 하나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삼재풀이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것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의미 있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날을 택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띠별로 택이라는 방법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삼재 상차림을 합니다. 상차림은 간단히 백미와 북어 그리고 초, 향, 소지종이 정도면 됩니다. 삼재 당사자의 정보를 옷에 적어 상에 올리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던 옷에 삼재 당사자의 주소와 생년월 일시를 음력으로 쓰고 이름도 잘 써서 북어를 그 옷으로 감싸서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물을 차린 후 초를 켜고 향을 피웁니다. 제단 앞에 서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순으로 향하며 양손을 모아 절을 올립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천지신명님, 굽어 살피시어 삼재팔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원합니다. 혹은 천지신명이시여 삼재팔란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소서 와 같이 삼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기원을 마음속이나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합니다. 제단 앞 예를 올리는 자리에서 3번 절합니다. 이때도 묵념으로 혹은 입으로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저를 굽어 살피시어 삼재팔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고 나서 소지 용지를 불살합니다. 종이가 잘 타올라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신령님께서 정성을 잘 받으셨다는 뜻으로 여깁니다. 평소 옷에 쌓여있던 북어를 제단에서 내려 꼬리 부분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에 올렸던 옷은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합니다. 이로써 삼재풀이는 끝나며 3일간은 술자리나 유흥점에 가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의식입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기운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의 본질적인 의미, 즉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현대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삼재풀이를 결심하면 당사자는 의식 3일 전부터 특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삼가고 불순한 행동을 피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욕재개를 합니다. 준비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삼재의 불길한 기운을 반드시 물리치겠다는 강한 의지와 간절한 바람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늘과 땅의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기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는 점차 삼재풀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재풀이를 택이라는 방법입니다. 삼재풀이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삼재의 해에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절하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매년 이런 삼재풀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날짜로는 입춘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동지를 신년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지일에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날짜에 삼재풀이를 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는 달을 정해 자신의 띠에 해당하는 날이나 삼합이 되는 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인 경우 해일인 개해일, 을해일, 정해일, 기해일, 신해일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토끼띠라면 묘일인 을묘일, 정묘일, 기묘일, 신묘일, 개묘일이 가장 좋습니다. 양띠의 경우 미일인 을미일, 정미일, 기미일, 신미일, 개미일이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재와 그 영향 그리고 삼재풀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삼재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재풀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의미 있는 의식입니다. 이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과정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삶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재풀이의 과정은 간단하지만 정성이 중요합니다. 좋은 날을 택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 간단한 상차림과 함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재의 불길한 기운을 물리치겠다는 강한 의지와 간절한 마음가짐입니다. 삼재풀이를 할 때는 날짜 선택도 중요합니다. 입춘일이나 동지일이 이상적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띠에 해당하는 날이나 삼합이 되는 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재풀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번거롭고 급하게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낄 때 삼재풀이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직접 바로 할 수 있는 삼재풀이 방법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위 방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